최근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신 적? 계단 내려가다가 휘청하신 적? 말하다가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센 적?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안일함이 매년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뇌세포가 3분마다 죽어갑니다. 골든타임 4시간 반, 이 시간을 놓치면 연경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65살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MRI를 찍어보면 무증상 뇌경색이 이미 발견됩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증상 뇌경색을 가진 분들, 큰 뇌경색으로 쓰러질 위험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어딘가에서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여러분의 부엌에서 만들 수 있는 3가지 가루입니다. 이 가루들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실제로 석 달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뇌경색 위험에서 벗어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모든 걸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3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가장 효과가 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돌봐온 김현우 교수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뇌경색과 혈관 건강입니다. 한국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는 하루에 200명 가까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쁜 진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실려 오시는 분들,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병원까지 오는 게 번거로워서 좀 참았어요. 보호자분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대부터 1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름진 식사를 즐기셨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막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뇌경색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주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깎듯이 매일매일의 식사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 속에 지방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들이 혈관 벽을 천천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려고 달려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수리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염증이 반복되면은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혈관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서 뇌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불과 3분에서 5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강조합니다. 뇌경색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뇌경색의 예고 신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고, 당뇨가 있다는 건 혈액 속 단기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뜻이며, 고지혈증이 있다는 건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약 먹으면 되지, 아직 증상이 없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전과 똑같은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응급실로 실려 오십니다. 그때 보호자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뇌혈관은 천천히 막혀왔습니다. 단지 증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연구 논문을 읽었고 임상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예방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살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손주 돌보는 게 낙이셨던 분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첫 번째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셔서 한 달 만에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시고 아침마다 운동도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퇴원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상철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조심하시다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두 번째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계실 때였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버티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왼쪽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큰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직접 걸어서 입장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결혼식 당일 이상철 씨는 휠체어에 앉아 식장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날 이상철 씨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알려드렸다면 달라졌을까? 그 죄책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쓰러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논문들을 샅샅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방의학 세미나에 참석했고 해외 학회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두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혈관은 나이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80살이어도 혈관이 깨끗한 분들이 있고 50대인데도 혈관이 막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근본적인 개선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63살부터 75살까지 모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102명을 대상으로
석 달간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식습관만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평균 0.5% 감소했고 혈압은 10ml 수은주 낮아졌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0mg/dl나 감소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뇌 MRI 추적 검사 결과였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뇌에 우회혈관이 생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회혈관, 의학 용어로 콜레터럴이라고 부르는데요. 막힌 혈관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서 혈액이 다른 길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막힌 고속도로를 피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뇌는 이렇게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환경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약은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혈압이 높으면 바로 내려주고 당이 높으면 바로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 음식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며 새로운 혈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살, 80살에도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필 가루 형태일까요? 생으로 먹거나 요리할 때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흡수 속도입니다. 가루로 만들면은 입자가 아주 작아집니다. 작은 입자는 우리 몸에 훨씬 빨리, 훨씬 많이 흡수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가루 형태가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둘째, 보관과 섭취가 쉽습니다. 생으로 보관하면은 금방 상하거나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가루로 만들면은 6개월, 1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물 한 잔에 타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지속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분들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히 먹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하십니다. 한 달까지는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재료를 매번 손질해서 먹으려면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루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실 때 가루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끝입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습관화의 장벽을 최대한 낮춘 거죠. 제 환자분들이 3개월, 6개월 꾸준히 드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귀찮지 않으니까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렵게 먹으면은 오래 못 갑니다. 쉽게 먹어야 평생 갑니다. 그래서 가루 형태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3가지 가루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찐 생강 가루입니다. 여러분, 생강은 익숙하시죠? 김치 담글 때도 넣고 생강차로도 드시고 요리할 때도 쓰시는 그 생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생강이 아니라 찐 생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찌는 걸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진저롤도 좋은 성분이지만 열을 가하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항염 효과가 일반 생강보다 10배나 강하고 항산화 효과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전 억제 효과입니다. 혈전,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 바로 이게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쇼가올은 이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점도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혈액이 묽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찜통에서 30분 정도 찝니다. 그 다음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로 건조시킵니다. 완전히 바삭하게 마르면은 믹서기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6개월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1g에서 2g 정도입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림이나 찌개에 후추 대신 넣으시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할 때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여러분, 아로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까만 베리 비슷하게 생긴 작은 열매입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에서 5배나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며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폴란드 의학대학 연구팀이 2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150명에게 12주 동안 아로니아를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mm 수은주, 이왕이 혈압이 7mm 수은주 감소했고 염증 수치도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62살 윤진숙 씨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5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로니아 가루를 권해드렸고 석 달 후 검사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진숙 씨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20년 넘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 말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젠 손주 업고도 2층까지 올라갑니다. 손님들한테도 권하고 있어요. 윤진숙 씨가 하신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 한 통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꿀 반 스푼, 이게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 아로니아 통을 두고 아침마다 가장 먼저 챙기셨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하신 겁니다. 아로니아는 생으로 먹으면 너무 떫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른 음식에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5g에서 10g 정도입니다.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꿀 조금 넣으시면 아침 식사로 완벽합니다. 스무디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 우유, 아로니아 가루를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요즘은 아로니아 소금도 인기입니다. 천일염에 아로니아 가루를 섞어서 고기 구울 때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강황 가루입니다. 카레의 노란색, 바로 강황 때문입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커큐민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첫째, 한겸 효과입니다.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둘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혈전 예방 효과입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서 피떡이 생기는 걸 예방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이 26%나 개선됐습니다. 혈관 내피, 혈관 안쪽 벽인데 여기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이 있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추와 함께 드십시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20배나 높여줍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도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강황 가루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강황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식품 건조기로 말립니다. 바삭하게 마르면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하루 적정량은 5g 이내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십시오.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10년 넘게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강황 가루를 석 달 드신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LDL 콜레스테롤도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강황 가루 한 스푼, 후추 조금,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꿀을 조금 넣으셨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대로 드셔도 괜찮으셨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차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아침 어지럼증입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가볍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 달 차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석 달 차, 이때부터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MRI에서 혈관 상태 개선이 확인됩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먹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석 달,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계속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가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가루 반 스푼, 강황 가루 반 스푼, 후추 조금을 섞어서 드십시오. 두 번째 방법, 두유나 우유에 섞어 드십시오.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강황 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채소 스무디에 넣으십시오. 케일이나 시금치, 바나나, 사과를 믹서에 갈 때 세 가지 가루를 조금씩 넣으시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석 달,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 달 먹고 그만두시는 분들, 한 달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혈관은 한 달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가루통을 서랍 속에 숨겨두시는 분들,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식탁 위에 두십시오. 셋째, 혼자만 드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스푼씩 드십시오. 하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하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하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생 드십시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매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루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식탁 위 잘 보이는 곳에 3가지 가루를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보이게요. 배우자와 함께 드십시오. 서로 챙겨주십시오. 여보, 오늘 먹었어? 이 한마디가 습관을 만듭니다.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머리가 얼마나 가뿐해졌는지,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 한 스푼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할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